꿀벌처럼 부지런히 취재한 뉴스비 시간입니다. 마약을 쉽게 접했지만 마약을 끊고 사회에 복귀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때 인플루언서로 활동했지만 마약에 손을 댄 후 일상이 사라져버린 서민재 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플루언서 서민재 씨.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이름이 알려진 그는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렸지만 제대로 된 기억조차 없습니다. 좀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고자 약물을 사용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부작용으로 더 안 좋아졌고 정신과 약을 좀 과다 복용하게 되면서 블랙아웃 돼서 그렇게 글을 올렸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고 뛰어내렸는데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이후 여성 자동차 정비사란 직업을 잃었고 일상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삶이 바뀐 건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교사이셨는데 제자들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직을 하셨어요.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서 엄마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엔 서 씨는 재활을 거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 씨와 같은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마약 재활센터는 국내에 민간에서 임시로 거처를 만든 단 한 곳뿐입니다. 여성들이 지금 입소해서 생활할 곳이 없어서 제가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자 입소자 시설 필요하죠. 여자만을 위한 그런 시설 필요하죠. 재활에 성공하더라도 마약을 투약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인 성적 비하도 이겨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 시선으로는 여자 마약 사용자가 좀 더 안 좋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적인 부분으로 계속 나쁘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조금 힘들었어요. 우선 당장만 해도 여자 약물 사용자 출신으로 앞에 나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없었었거든요. 실제 마약을 끊은 뒤 다시 복귀에 성공한 남성 유명인은 있지만 여성의 경우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건 다른 마약 투약자들이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약을 치료받더라도 적발이나 처벌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투약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을 접한다 그러면 누가 잡으러 올까 아니면 숨어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원을 가고 싶어도 신고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안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 비밀 보장되고. 마약을 접하고 이제 그걸 사용함으로써 제 삶도 많이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망치고 하는 거를 직접 겪으면서 저 같은 경험을 다른 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약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란 장벽을 더 넘어야 하는 사람들. 이번엔 성소수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 동성애자들은 이 문제가 한 번쯤은 공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만난 남성 동성애자 고모 씨는 다른 남성 동성애자가 권한 마약을 시작으로 13년이나 중독돼 있었습니다. 저는 25살 때 우연치 않게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러쉬를 권유를 했었어요. 나중에는 필로폰을 절대 안 하고 주사기로 하는 거 절대 안 하고 그건 진짜 마약 이렇게 했는데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수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수를 결정하게 된 거죠. 힘든 시간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구치소안에 있으면서 제가 손발에 목을 맸거든요. 왜냐면 제 성정체성도 다른 사람 오픈되게 되고 직장도 잘리게 되고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목을 매달게 된 거죠. 그는 이들 사이에서 만연한 마약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이슈화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젊은 친구들 계속 이제 마약을 계속 찾고 저 같은 삶을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고 우린 계속 숨어야 되고 그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슈화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이들 사이에서 마약을 하는 곳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모텔 일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나를 했다는 건 어떻게 이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앱을 통해서 마약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힘들다 이러면 막 이제 쪽지가 많아가지고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같은 개이니까 같이 할래? 그럼 좀 싸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게 막 만연하게 퍼져 있는 거죠. 안심.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든 친구들까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술이란 단어 자체가 지금은 마약처럼 이렇게 유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강해 아예 거론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커뮤니티는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전문가들은 동성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폐쇄적 문화가 마약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성소수자들이 지금 원치 않은 상태에서 약물을 접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폐쇄적인 문화 안에서 마약이 더 퍼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권 때문에 자기의 그 성소수자의 문제를 꺼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실시한 한 연구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불법 마약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자신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도 변하길 이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우리를 접할 때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 조금이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음지 문화가 좀 많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음지 문화 때문에 이제 마약이 많이 좀 퍼지고 그러는 것 같긴 하거든요. JTBC 안지연입니다.